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우리나라는 특히나 오픈하는 비율이 높죠.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떠밀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퇴직을 일찍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힘드시거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관련되어 있는 직종을 하시다가 그 끝에는 결국은 창업으로 마무리, 끝에 창업을 딱 하면 그게 끝인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작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로 말씀드리면 진입장벽이 낮은 직군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스타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사실 진입장벽이 낮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그에 대한 보수 수준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점프업을 하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하거나 거기서 특출난 영향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기도 합니다. 대회를 나가고 입상을 하고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모른다 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기의 경력이라든가 대회에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잘 마케팅하고 브랜드화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좋은 경력이나 수상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좋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더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내 미래, 1년, 2년, 3년 후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다 보여요.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17년, 18년부터 23년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임금 인상률이 꽤 있었죠. 최저임금 인상률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한 20% 남짓 월급이 올랐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겠지만 최저임금에 따라서 다른 것도 비례해서 조금씩은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업계의 급여 수준이 올랐겠죠.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업종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력이 인정받아서 급여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쌓일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월급을 더 높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대외 시장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으로, 사실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의 것들로 매출이나 어떠한 성과를 내보이고 그걸 인정받아서 그만큼의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회사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2년, 3년, 4년이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였다고 보고, 그 정도면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모적으로 수려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채용 시장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고요. 동일하게 일을 잘한다고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하에, 그리고 그만큼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매장 운영을 해주는 것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점장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후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짧게 지금 2, 3년이라고 했지만 20대 초반에 시작하셔가지고 2, 3년 안에 그 정도 하시고 매니저 팀장의 경력을 3, 4년 하신 후에는 우리의 그 인생의 사이클로 보면 결혼도 할 시기이고 어느 정도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급여의 수준이 한 번 더 올라가야 하겠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 중간에 로스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로스터로서 전향을 해서 조금 더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다른 업이에요. 제조업은 고객을 상대하지 않고, 롤팅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들어가겠지만 육체 노동이 상당한 업이고요. 아니면 뭐 교육을 하시는 분 쪽으로 넘어가시거나,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교육과 경험을 가졌다면 생두를 구매하시는 쪽, 구매팀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일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을 보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기간, 그리고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벌고 있는 급여로 그 부분을 충당해내기가 벅찹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교육이나 좋은 커피를 먹어보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차라리 돈을 모으면서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어딘가에서 같이 현업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거나, 관리자로서의 TO는 업계에서 점점 줄어드는데, 그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이는 점점 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 끝은 창업인 것처럼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개인 카페를 오픈을 하고 1인 샵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꼭 서비스업이나 이 업종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예 퇴직금이나 전혀 이 업종과 무관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고 조금만 배워서 할 수 있게끔 포장되고 홍보되고 있는 카페 창업 쪽으로 많이들 유입되시는 것 같고요. 창업하는 것, 카페,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하고 장비 넣으면 끝이에요. 레시피는 뭐 천지에 깔려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모든 재료들이 웬만하면 다 좋은 퀄리티들로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 레시피들을 가지고 몇 대 몇으로 섞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재료를 다듬고 뭐 불을 쓰고 뭐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음료는 여러 개 섞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들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랑 쉽게 망할 수 있는데 쉽게 들어오는 현실, 폐업률도 높지만 창업률은 그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매장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커피라고 하는 아이템이라는 걸 사람들이 뭐 늘어나고는 있지만 1인당 하루에 내가 소화해내고 먹을 수 있는, 앞서 카페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피만으로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한 분 1인 카페들로 운영을 하시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 브랜드가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건조 있게 한 방향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매장이 내가 봤을 때, 내 주변 지인이 봤을 때,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온전히 담아서 꾸준하게 큰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뎌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견뎌내고 있는 중에 좋은 기회가 오겠죠. 뭐 트리거가 돼서 유명 유튜버의 뭐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TV에 출연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자기가 만들어왔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스토리가 인정받아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다시 오픈을 하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영업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처음엔 어려웠지만 잘 되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 3, 4년 고생을 했다 라고 하셔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적은 수익만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느냐,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꾸준히 고수할 수 있느냐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는 대형으로 기획단으로 꾸려가지고 한 팀들 단위로 큰 돈을 투자하고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공간을 꾸려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창업이 되다 보니까 더 절박하고 그 장사가 안 되는 기간을 여유 있게 보내면서 그 모습을 소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의 역할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절박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현실이 표현으로, 감정으로도 나오고 얼굴의 표현이나 매장 브랜딩 할 때도 묻어나다 보면 점점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은데, 개개인이 나중에는 끝에 몰려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견뎌내 나갈지, 몇 년간의 계획이랑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루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어떠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보거나 하는 방식.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표현도 사실 너무 암담하죠. 자주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대박을 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되게 멋이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잘 되신 분들도 어려운 과정을 견딘 끝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나의 브랜딩과 나의 회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또 잘 알려지고, 왔는데 실망하지 않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양을 기르고 어떻게 견뎌내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어차피 큰 쳇바퀴를 굴려 나가기 시작하셨다면. 그래서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창업으로 이렇게 결국 끝에 낭떠러지에서 내몰려서 하지 마시고, 자주적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내 끝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끝을 내가 고민해서 내가 이끈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지금 근로를 하시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 난 너무 편하다 라고 하시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래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